또 고쳐보고 또 이렇게 멘트 답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많잖아요. 5천만 명이 살잖아요.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0% 만약 1%만 여기 와도 꽉 차분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온라인으로 안 하냐, 뭐 유튜브로 안 하냐, 뭐 온라인으로 좀 뭐 보면 안 되냐, 봐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특히 실천 부분은 진짜 그래요,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듣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실천으로 옮겨져서 변화가 오는 거지. 제가 동영상에 뭐 성공학 강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뭐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성공한다 해봤자 실천 안 하면 성공이 없어요. 그 강의 내용은 좋죠. 동영상으로 보나 이걸로 보면 다 맞는 말이고 다 훌륭한 말이고 정말 감동이고 좋은 말이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해서 성공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보면 막 감동도 가고 막 눈물도 글썽거리고 막 대단한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하고 본인은 안 해.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마음 먹어도 쉽지가 않죠. 작심삼일이죠. 조금 가다 말아요. 그래서 최소한 15주 정도는 15주도 약하죠. 이게 뭐 1년 내내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수료하셔도 한 번 더 오라는 것으로 하면은 그동안 30주 정도면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또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오래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막 세대 교육을 받아야 돼. 특히 실제로 막 들어야 되고 와서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되고 다른 분이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돼서 변화되니까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또 실제로 변화해가지고 막 성공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자기가 겪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다 성공하고 성공이 쉽다면은 다 그냥 그렇게 뭐 보고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진짜로 우리가 가치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계속해서 저는 조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나누는 삶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성공도 여러 가지거든요. 성공하면 돈 많이 버는 것만 성공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아니다는 거죠. 특히 나누는 삶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삶으로써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과 나누 분야라는 뜻은 나누 분야까지를 해야 우리가 밥 먹는 걸로 이야기하면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한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태를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상태가 막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현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로 변하고 결국은 인간답게 모두 못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나눔이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셋째 줄이죠. 나눔이 이꼬르 내가 이꼬르라는 뜻이에요. 나눔이 곧 행복 만들기다 이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막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이꼬르가 또 있어요. 성공 만들기다 이거죠. 그 성공이 뭐냐? 나눔을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부자 하는데 부자 되려면은 나누면 부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대요. 행복한 것을 가져오는 가치, 부자가 되는 가치, 성공하는 가치를 이꼬르 시켜요. 갖다 이거죠. 네.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사는 거 아니겠느냐. 또 동물과 다른 점이 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했을 때 그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나눔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눔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보통 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사람 보고 이런 말 안 붙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았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가치 있는 분이지. 존경받는 분으로 우리가 되려면 나눔은 해야 된다. 그 다음 줄에 나눔은 곧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성공 만들기고 행복 만들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하려면
평소에 나눔을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야 된다. 그래야 인기를 얻고 잘 되는 거죠. 돼지처럼 나는 뭐 잘 먹고 잘 크다가 내가 죽으면 뭐 몸을 전체로 이제 나중에 몸을 인간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콩쪽은 하나 먹는다는 이야기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존경받는 삶을 살자, 조금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또 차원이 조금 높은 삶을 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위한 삶에서 가정을 위한 삶, 그까지는 보통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위한 삶, 더 나아가면 국가와 인류를 위한 삶으로 이제 차원을 달리하자는 거죠. 1차원적이냐, 2차원적이냐, 3차원적이냐. 평생 나만 위해서 산다. 그럼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와 나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사람은 2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내 이웃과 더불어 많은 사람과 살려고 노력했고 공동선을 추구했다면 이웃 3차원적인 삶이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뭐 헌신하는 사람은 정말 4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차원이 어떤 차원을 살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봉사를 못하고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이 무죄 칠시가 나와요. 너무나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나는 없어서 못 준다가 아니고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첫째, 돈으로도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죄 칠시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죄,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보시를 할 수 있다. 거기 보면 정말 돈 안 들어가는 거죠. 화, 안시, 은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 한자로 다 돼 있는데 밝은 얼굴을 하는 거. 밝은 얼굴 표정이니까 뭐 항상 밝게 사람들에게 밝게 웃어주고 기쁨을 주고 막 웃으면서 생활하는 거. 그러면 서로 희망을 주고 막 또 기쁨을 주잖아요. 은시, 말로써 위로해주고 충고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되라고 막 박수쳐주고, 심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저 사람 잘 되길 바라는 그 기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안시, 눈으로 정말 위로의 눈, 격려의 눈, 막 칭찬의 눈으로서 안시,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 몸을 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봉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르신을 위해서 자기를 양보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힘으로 예를 들면 봉사활동 가가지고 유리창을 막 닦아준다든지 이불 빨래를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 봉사도 있어요. 그런 봉사활동도 한다면 그런 것이 신시. 좌시, 신시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리로서 양보해주고 먼저 양보해주고 먼저 모시고 이런 것이 좌시로 생각할 수 있고, 더 차원을 높인 다음에 찰시, 헤아릴 찰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더 안아주고 얻어주고 더 깊은 기도를 해주고 그 헤아려준다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심시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차원을 좀 높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그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남이 잘 되게 기도해 주는 거. 정말 나를 위해서 나도 몰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건 몇 명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물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도 되지만 안 물질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나보다 더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99%가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나누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는 이 말이 감히 못 나와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와봐라 그래. 그럼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는 증거야. 근데 그 말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봉사활동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행복감에 빠져서 그 기부 행위를, 봉사활동을 행복으로 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역시 봉사와 나눔과 이것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감사와 직결되고, 그러면 다시 성공과 행복으로 직결되고, 결국 이제 선순환이란 말을 하죠. 좋은 일이 계속 물고 늘어져서 반복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 속담이라 그럴까?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베풀면 내 대에는 아니라도 내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복이 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취약점인데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취약점이에요. 기부 문화가 우리가 아직은 좀 많이 좀 덜하고 그래도 많이 이제 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덜하고 그리고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이 귀족의 특권이자 의무를 실천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건이라 미국은 특히 유럽은 특히 선진국은 좀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본들의 대표적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엄청나게 내놔버립니다.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내놓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은 그게 재단으로 내가지고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재단 소속으로 돼가지고 법인이잖아요. 록펠러 재단 이런 재단으로 다 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1조가 있다. 그러면 내 가족을 위해서 한 1,000억만 쓰고 9천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굳이 뭐 하자. 그리고 내 가족은 1,000억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정신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0원씩 모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부자들이.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70페이지 읽으면서 나왔잖아요. 부자 20%가 저 부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적은 수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다 털고 모아봤자 20%밖에 안 되는데 있는 사람이 조금씩 팍팍 내놓으면 그냥 구함처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또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많은 귀족들, 부자들이 좀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사회는 좋게 간다고 보고 우리 다 같이